저는 냄비 앞에서 같은 질문을 5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소금을 넣었나? 분명 넣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또 소금을 한 꼬집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심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이 넣은 건 아닐까? 엄마, 이 찌개 좀 짜지 않아요? 큰딸이 첫 숟가락을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금을 2번 넣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3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년 넘게 이 집 식탁을 책임져 온 제가 이제는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며칠 후 병원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건가? 내 가족도, 내 인생도, 내가 평생 해온 것들도.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부엌. 30년 넘게 제 삶의 중심이었던 이곳. 하지만 이제 제 손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딸이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름때와 간장 얼룩이 묻은 공책. 펼쳐보니 30년간 제가 손수 적어온 가족 음식 레시피였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 준혁이 생일 미역국, 민호 아빠 해장국. 한 글자 한 글자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메모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 나중에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애들이 이 노트 보고 만들어 먹을 수 있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 레시피들 함께 만들어 봐요. 엄마가 있기 전에 우리가 엄마의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아침 부엌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명절이 코앞이라 새벽부터 부엌에 섰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여야 할 일들이 자꾸만 멈칫거렸습니다. 무 썰고, 파 다듬고, 고기 재우고. 3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왜 이렇게 손이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된장찌개에 소금을 넣었나? 냄비 앞에 서서 저는 같은 질문을 속으로 5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국자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분명 넣었는데. 그런데 넣었나? 찌개는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또 소금을 한 꼬집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심했습니다. 혹시 너무 많이 넣은 건 아닐까? 엄마, 뭐 하세요?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온 막내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국자를 놓으며 괜히 웃어 보였습니다. 아, 하은아. 엄마가 찌개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서 계세요? 벌써 10분째 같은 자리에. 하은이의 눈빛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별일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제 머릿속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설탕과 소금통을 헷갈려 잡채에 설탕을 2번이나 넣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막내가 옆에서 봐주고 있어서 큰일은 면했지만요. 엄마, 오늘 좀 피곤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저는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평생 자신있게 해온 요리조차 이제 버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회사 일로 바빠 보였고 아들 준혁이는 여전히 풀이 죽은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신문만 보고 앉아 있었고요. 제가 만든 음식들이 상에 차려졌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씩 어긋나 있다는 것을. 어머니, 이 찌개 좀 짜지 않아요? 수진이가 첫 숟가락을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누나, 괜찮은데 뭘. 준혁이가 거들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금을 2번 넣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3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해. 엄마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저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 식탁을 책임져 온 제가 이제는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다음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나이 드시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이제 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부엌에서조차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을. 소금을 몇 번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던 순간.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순간. 설탕과 소금을 헷갈리던 순간.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야.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방금 전에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거실로 나가 잠시 TV를 봤습니다. 그냥 몇 분만 쉬려고 했는데 TV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정신없이 보다 보니 코끝에 탄 냄새가 스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 부엌 쪽을 돌아보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뛰어가 보니 라면 냄비의 물은 다 증발하고 면이 시커멓게 타고 있었습니다. 가스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요. 아, 맙소사. 황급히 불을 끄고 환풍기를 틀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내가 불 켠 걸 잊어버렸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무슨 냄새예요? 연기가 왜 이렇게? 하은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온 참이었나 봅니다. 제 손에 들린 까맣게 탄 냄비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혹시 불 켜놓고 깜빡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어.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게, 평생 자신있게 해온 일들조차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간다는 게. 하은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뭔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하은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림을 보고 이름 맞히기, 숫자 거꾸로 외우기, 시계 그리기.
창피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도 제대로 못하는 제 자신이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건가? 내 가족도, 내 인생도, 내가 평생 해온 것들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하은이는 울먹이며 운전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내 엄마가 너희들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은이가 차를 세우고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우릴 잊어도 우리는 엄마를 절대 안 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기억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 존재 자체를,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서서히 지워버린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부엌. 30년 넘게 제 삶의 중심이었던 이곳.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칼, 도마.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제 손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약을 먹었고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서 인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약도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변해버린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제가 시켜 먹을게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서려고 하자 얼른 막아섰습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쉬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평생 이 집 부엌을 지켜온 제게 이제 부엌에 서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엄마가 아직 할 수 있어. 엄마, 지난번에 불 켜놓고 까먹으신 거 벌써 잊으셨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말.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위험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가족들이 조심해야 하는,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람. 거실로 나오니 남편 민호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마디도 없이 그저 신문 뒤에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신문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던 그때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편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거겠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딸은 늘 그렇듯 바쁜 듯 빠른 걸음으로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수진아, 저녁은? 저 먹었어요. 회식 있었어요. 딸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이도 나를 피하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 하은이가 시켜온 중국집 음식이 상에 차려졌습니다.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 예전 같으면 제가 직접 만들었을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즘도 취업 준비를 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준혁아, 어서 와. 얼른 씻고 밥 먹어. 네.
아들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고개만 끄덕이고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다들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시끄럽고 북적이던 우리 집 식탁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한다는 것을, 내가 치매라는 걸 알고 나서 다들 변했어.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이들과 남편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긴 집에서 모시는 거지. 하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은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도 애들 새 키우느라 바쁘잖아. 엄마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언니, 엄마를 어떻게 해? 나는 요양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봐. 거기 가시면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실 수 있잖아.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모두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하은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실수했어. 미안해.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 접시처럼 부서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 저희가 치울게요. 엄마는 거실로 가 계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느린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아까 아이들이 나눈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든 지 오래였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짐이 되어버린 거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부엌. 예전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파를 다듬었습니다. 멸치를 우려 육수를 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하지만 된장을 풀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된장을 넣었나? 아니면 아직 안 넣었나? 냄비 안을 들여다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국물 색깔이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금만 더 넣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엄마, 뭐 하세요? 뒤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딸이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 끓이고 있어. 아침 준비하려고. 엄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엄마는 쉬셔야 한다고. 엄마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은이가 다가와 국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진한데. 저도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국물 색깔이 지나치게 진했습니다. 아, 그래. 엄마가 또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또 실수했구나. 또 하은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물 좀 더 부으면 돼요. 제가 할게요. 딸이 국에 물을 더 붓고 간을 다시 맞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어져 가는구나.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끓이려다 하은이가 마저 손본 국이 상에 올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도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너무 짰습니다. 아무리 물을 더 부어도 처음에 제가 된장을 너무 많이 넣은 탓에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한 숟가락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역시 엄마가 만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은. 하은이가 언니를 말렸지만 수진이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저 출근해야 해서요. 나중에 뭐 사 먹을게요. 딸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준혁이도 국을 거의 먹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먹으려 애썼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저와 하은이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냐고 묻는 딸의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거야.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문득 옷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옷장, 결혼할 때 가져온 낡고 삐걱거리는 옷장. 일어나서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40년 된 옷들,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추억들. 옷장 맨 위 선반에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손끝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것. 꺼내보니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표지를 봤습니다. 레시피 노트. 아, 그래. 이거였구나. 오래전에 제가 적어두었던 요리 노트. 언제 적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하지만 분명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노트.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씨.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 두 번째 장. 준혁이 생일 미역국. 세 번째 장. 민호 아빠 해장국.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족들의 이름과 음식 이름이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간장 얼룩 기름때. 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런 걸 적어뒀었구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애들이 이 노트 보고 만들어 먹을 수 있겠지. 엄마의 손맛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노트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오세요?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든 노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저는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적어둔 거야. 너희들 좋아하는 음식들. 하은이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다들 힘들지?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하은이가 노트를 내려놓고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쓸모없다니요. 요양원. 그게 나을 것 같아.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 하은이가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변한 눈빛을, 조심스러워진 말투를, 멀어진 거리를. 나는 이제 이 가족에서 멀어지고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레시피 노트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밤마다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제 손으로 적은 글씨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었었구나. 하은이는 그날 이후로 제 곁을 더 자주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들러서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했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수진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준혁이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막내 손녀 지우가 제 무릎에 폭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예전 같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호떡을 부쳐주거나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것조차 자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엄마, 할머니가 피곤하시대. 나중에 해달라고 하자. 하은이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푹 쉬세요. 지우가 옆에 있을게요.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 그 온기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손주들에게도 기억될까? 아니면 아픈 할머니로만 남을까? 하은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엄마,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엄마는 거실에서 애들이랑 계세요. 하은아. 네, 엄마.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파 좀 다듬어 주실래요? 딸이 파 한 단을 건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도마 앞에 앉아 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하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누런 잎을 떼어내고 뿌리를 자르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엄마, 잘하시네요. 하은이의 칭찬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은 할 수 있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하은이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여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무슨 일이에요? 그냥 엄마 좀 보려고. 큰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팔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도 저를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왔니?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듬던 팔을 보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요리하세요? 아니, 하은이 돕는 거야. 파 다듬는 거. 그래도 칼 쓰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다는 말.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하은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그거 봤어요? 엄마가 옛날에 적어두신 레시피 노트. 레시피 노트? 네, 엄마가 우리 좋아하는 음식들 다 적어두신 거 있더라고요. 언니 것도 있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응. 엄마 방 옷장에서 찾았어. 언니도 한번 봐요. 하은이가 거실로 가서 레시피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이에게 펼쳐 보이자 딸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 준혁이 생일 미역국, 하은이 도시락 반찬.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적으신 거예요? 글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년 전부터 조금씩 적어둔 것 같아. 수진이가 노트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멈춰섰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생 때 좋아하던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기억하셨어요? 엄마니까. 너희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지.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거두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힘드시잖아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딸이 노트를 하은이에게 돌려주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왜 저렇게 차가울까? 점심을 먹으며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생각이 있는데요. 무슨 생각? 이 레시피 노트에 있는 음식들,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 같이? 네. 엄마가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엄마가 못하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엄마 손맛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하은이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바쁠 텐데 괜찮아요. 주말마다 모이면 되죠. 언니랑 오빠한테도 말해볼게요. 수진이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하은아, 나는 바빠. 언니, 주말에 딱 몇 시간만이요. 엄마 요리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뭐해? 어차피. 수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잊어버릴 텐데라는 말을 하려다 삼킨 것 같았습니다. 언니. 하은이가 언니를 나무랐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나 먼저 갈게요. 딸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다시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이는 나를 완전히 포기한 걸까?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도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가? 네. 언니는 엄마 아픈 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멀리 하는 거고요. 딸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제 손글씨가, 제 기억이, 제 인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생일 미역국 마이너스 소고기 200지, 미역 한 줌, 참기름 2큰술, 준혁이 보양식 삼계탕 마이너스 닭 한 마리, 찹쌀 반컵, 대추 5개, 민호 아빠 해장국 마이너스 콩나물 200지, 북어 한 마리, 된장 1큰술. 하나하나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표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랑의 방식.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가족 생일 케이크, 그 밑에 적힌 레시피. 하지만 재료만 적혀 있고 만드는 방법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언젠가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케이크.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가족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없구나. 제과점에서 일하며 꿈꿨던 제빵사의 꿈.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그 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했고 제 머릿속에서는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까? 다음 날 일요일, 하은이가 준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지만 하은이가 방광제로 끌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오빠, 오늘 엄마 요리 배울 거예요. 알았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요. 엄마, 오늘은 뭐 만들어 볼까요? 하은이가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미역국 어때요? 미역국?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을 잠깐 쳐다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아. 그럼 준혁이 생일 미역국을 만들어 보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들고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아야 해. 네, 엄마. 제가 소고기 꺼낼게요. 하은이가 냉장고에서 소고기를 꺼냈습니다. 준혁이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준혁아, 너도 해봐. 엄마가 가르쳐 줄게. 제가요? 내가 내 생일 미역국 만드는 법 배워야지. 아들이 망설이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에 국자를 쥐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소고기를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볶아. 준혁이가 서툴게 소고기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튀었고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아들의 손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소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이제 미역을 넣어. 물에 불린 미역. 하은이가 미역을 건네자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저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몸에 배어있던 것들을, 아직은 잊지 않은 것들을.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엄마, 다 된 것 같아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다. 내가 잘 만들었어, 준혁아. 진짜요? 아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든 미역국을 함께 먹었습니다. 준혁이가 직접 만든 미역국.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준혁아? 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사업 망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돈만 축냈잖아요. 무슨 소리야? 넌 엄마 아들인데. 그래도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날 이후로 하은이와 준혁이는 매주 와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준혁이의 미역국, 하은이의 잡채, 남편이 좋아하는 해장국.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가 아직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거절했습니다.
엄마, 언니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려봐요. 하은이가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진이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그 아이를 잊어버리기 전에. 어느 날 밤 저는 또다시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우리 가족 생일 케이크. 제 손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 가족을 위한 케이크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 손으로 가족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다고. 비록 지금은 수진이가 멀리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그 케이크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레시피 노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같은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게 되더군요.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여보, 남편 민호가 신문을 내리고 저를 봤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왜요? 그게 내가 할 말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신문을 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당신이 요즘 하은이하고 준혁이하고 요리하는 거 봤소? 네, 나도 해봐도 되겠소?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요? 요리를요? 4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이 부엌에 들어간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 한 번, 상 차리는 것 한 번 도와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응, 나도 배워보고 싶소. 왜요? 갑자기.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나를 위해 밥을 해줬는데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어. 이제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다 하네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소.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을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해봐요. 고맙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하은이와 준혁이가 왔을 때 남편도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까지 두른 채로. 아빠, 그게 뭐예요? 하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도 배우려고. 아빠가요? 요리를요? 준혁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아빠는 안 되나? 남편이 약간 삐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니, 좋죠. 우리 다 같이 해요.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까요? 아빠가 좋아하는 해장국 어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해장국?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콩나물 북어 해장국. 레시피 노트에도 있어요. 레시피 노트를 펼쳐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민호 아빠 해장국이라고 적힌 페이지. 남편이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이런 걸 적어뒀소? 당연하죠. 당신도 우리 가족인데.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소. 남편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북어를 물에 불려야 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북어, 이거. 남편이 마른 북어를 들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거요. 물에 30분 정도 불려야 해요. 아, 그래. 남편이 대야에 물을 받고 북어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적었습니다. 아빠, 물을 더 부어야 해요. 북어가 완전히 잠겨야죠. 아, 그래. 미안. 남편이 허둥지둥 물을 더 부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많이 부어서 물이 넘칠 뻔했습니다. 아이고. 준혁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진짜 처음 하시는 거 맞네요. 시끄러워. 너도 처음에 그랬잖아. 남편이 민망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30분 후 북어가 불었습니다. 이제 콩나물을 씻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콩나물? 이거 그냥 넣으면 안 되나? 안 돼요, 여보. 깨끗이 씻어야죠. 알았어. 남편이 콩나물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을 틀고 씻기 시작했는데, 아빠, 그렇게 세게 씻으면 콩나물이 다 부러져요.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손을 멈추고 콩나물을 봤습니다. 정말로 반 이상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부러진 것도 맛있어요. 미안하오. 천천히 하면 돼요. 처음인데 당연히 서툴죠. 남편이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콩나물을 씻었습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이제 냄비에 물을 붓고 제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불린 북어를 넣고 이렇게 남편이 북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도 넣고 이제 불을 켜야 해요. 남편이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이걸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소.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진짜요? 아빠가 평생 요리를 안 하셨으니까요. 하은이가 다가가서 가스레인지 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여기 이걸 돌리면서 누르면 불이 켜져요. 아, 그래.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됐다. 남편이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고 한편으로는 짠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된장을 풀어야 해요. 된장? 얼마나? 한 큰술 정도요. 남편이 된장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큰 숟가락으로 퍼서 냄비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덩어리째 넣으면 안 돼요. 국물에 풀어야죠. 아, 그래. 국자에 국물을 좀 뜨고 거기에 된장을 풀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서투르게 된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덩어리가 남았습니다. 더 풀어야 해요. 알았어. 남편이 열심히 된장을 풀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다 됐소. 그럼 냄비에 넣어요. 된장 푼 국물이 냄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물색이 구수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파랑 마늘을 넣고 파는 내가 썰까? 준혁이가 나섰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줘. 아들과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구나. 해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맛을 봐야 해요. 하은이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어때요? 싱거운 것 같은데? 그럼 소금을 좀 더 넣어야죠. 남편이 소금통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조금씩 넣어가면서 맛을 봐요. 남편이 소금을 한 꼬집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맛을 봤습니다. 아직도 싱거워. 또 넣었습니다. 아직도.
또 넣었습니다. 아빠,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그때 제가 말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그만 넣어요. 하지만 아직 맛을 볼 때는 조금 싱거워도 괜찮아요. 먹을 때는 딱 맞거든요. 그래. 남편이 소금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그릇에 담아볼까요? 우리는 해장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아빠가 처음 만든 해장국이에요. 맛있게 먹어봐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조금 싱거웠습니다. 그리고 북어 비린내가 약간 났습니다. 콩나물도 너무 익어서 물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맛있었습니다. 어때요? 남편이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여보. 정말? 네. 조금 싱겁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나도 맛있어요, 아빠.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처음 치고 잘 만드셨어요. 준혁이도 칭찬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요리를 해본 날. 그리고 가족들에게 칭찬을 들은 날. 고맙소. 다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울어요? 아니, 안 울어.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남편이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서툴게 만든 해장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아빠, 다음에는 뭐 만들어 볼래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요? 평생 당신이 나한테만 해줬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해주고 싶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래요? 감동적인 말만 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고마웠소. 그동안. 여보, 40년 넘게 나를 위해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도와줬소. 미안하고 고맙소. 평생 감정 표현을 하지 않던 남편이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해요? 늦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었소.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무뚝뚝함 뒤에 숨겨뒀던 사랑이 그날 밤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여보, 그 그릇은 조심해야 해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알았어. 조심할게. 그리고 조금씩 요리도 배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계란 프라이, 라면, 밥 짓기. 아빠가 요리하는 거 신기해요. 하은이가 놀라워했습니다. 나도 신기하오.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보다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봤더니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깼소? 아침 준비하려고. 당신이요? 오늘은 내가 해볼까 해서. 남편이 국자로 찌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간은 맞춰봤어요? 아직? 당신이 봐줘요. 저는 다가가서 찌개를 맛봤습니다. 조금 싱거운데 소금 한 꼬집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소. 남편이 소금을 넣고 저었습니다. 이제 어때? 다시 맛을 봤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여보. 다행이요. 고마워요. 나를 위해 요리해줘서. 당신이 평생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레시피 노트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민호 아빠가 처음 만든 해장국.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맛있었다.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고마웠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것이 꼭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병이 아니었다면 남편은 평생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병이 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어.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감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하나둘씩 제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하은이, 그리고 남편. 하지만 여전히 수진이는 멀리 있었습니다. 수진이, 너만 돌아오면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질 텐데.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큰딸의 얼굴을, 어린 시절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아이를. 언젠가는 너도 돌아올 거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가족들이 모여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도 준혁이도 하은이도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한테 또 전화했는데 바빠서 못 온대요. 하은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이도 할 일이 있겠지.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안 올 거야? 그날도 우리는 요리를 했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엄마, 김치는 얼마나 넣어요? 한 포기 정도. 대답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생각해야 했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준혁이 김치찌개라고 적힌 페이지. 김치 반 포기, 돼지고기 200지, 두부 반모. 한 줄 한 줄 읽으며 따라했습니다. 찌개가 끓고 있을 때 하은이가 부엌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국자 어디 있어요? 국자? 거기. 아니, 저기.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국자가 어디 있는지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분명 아는데. 엄마. 아, 거기 두 번째 서랍에 있을 거야. 여기요? 하은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자는 없었습니다. 없는데요? 그럼 저기. 다른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찾을게요. 괜찮아요.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넘게 쓴 부엌인데 국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니. 결국 국자는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싱크대 및 수납장. 여기 있네요. 하은이가 국자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아, 맞다. 거기 넣어뒀지. 저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왜 거기 넣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은이가 레시피 노트를 넘기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노트 사이에 사진이 끼워져 있어요.
하은이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 하지만 선명하게 기억나는 순간. 20대 초반의 저. 하얀 제빵사 모자를 쓰고 제과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이건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제과점에서 일하셨어요? 응, 2년 정도. 사진 속 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 아무것도 두렵지 않던 시절. 엄마, 진짜 예쁘시다.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이 노트에 끼워져 있어요? 글쎄, 잊지 않으려고 넣어뒀나 봐. 준혁이가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제빵사였어요? 제빵사까지는 아니고 견습생이었지. 빵 만드는 걸 배우고 있었어. 왜 그만두셨어요? 결혼했으니까.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당신, 이런 꿈이 있었소? 옛날 일이에요. 이제는 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포기한 거 아니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꿈을 포기한 거 아니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나는 후회 안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끔은 후회했습니다. 가끔은 그리웠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던 그 감촉. 오븐에서 막 꺼낸 빵의 따뜻한 온기.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하던 그 순간. 하지만 그런 감정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빵사가 꿈이었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어릴 때부터 빵 만드는 게 좋았어.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과점에 취직했지. 그런데 왜? 시집 가면서 그만뒀어.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 할머니가요? 응.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당연했지. 하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너희들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 행복이었어.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키우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내 인생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가 외할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예전에 제과점에서 일하셨다는 거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지. 우리 영숙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제빵사가 꿈이었어요? 꿈이고 말고 제빵 학원까지 다녔어. 돈 모아서 매일 밤 늦게까지 연습하고. 하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었지. 시댁에서 반대했거든. 그때 영숙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가 우셨어요? 한 달 넘게 울었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나도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하은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해? 다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 아니에요. 엄마의 꿈이었잖아요. 하은아,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엄마 자신은요? 엄마가 원하는 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한 사람이잖아요. 왜 항상 참기만 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내 꿈보다 가족을 우선하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배워왔으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20대의 저, 환하게 웃고 있는 저.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 문득 레시피 노트 마지막 페이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족 생일 케이크, 비어있는 레시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케이크, 내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거. 다음 날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하은이가 사진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왔니? 딸이 다가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하은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제빵사 꿈이 있으셨다고. 그건 옛날 일이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도시락 반찬 보고 창피하다고 했던 거, 그게 아직도 상처가 되신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아, 저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 도시락 보고 너희 엄마는 요리 못한 애라고 놀렸을 때 저도 같이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못해라고 말했던 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우시고 계셨잖아요. 저는 모른 척 했지만 어머니가 제 말 들으신 거 알아요. 그날을 저도 기억했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못해라는 말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딸한테 창피한 엄마였구나.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요리를 연습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지만 딸은 점점 저와 멀어졌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아, 저는 어머니가 그냥 엄마인 줄만 알았어요. 한 사람으로서 꿈이 있고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딸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제과점 앞에서 찍은 그 사진. 이 사진 속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아는 어머니보다 훨씬 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서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피곤해 보이시고 지쳐 보이시고. 수진아, 그건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꿈을 포기하셨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게 했는지. 딸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쌓아왔던 벽. 나는 엄마니까, 나는 참아야 하니까라는 벽. 저도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수진아. 내가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세요. 제가 몰라봤을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온기. 다시 가까워진 우리. 한참 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케이크 만들어요. 케이크? 네. 레시피 노트에 있다며요. 우리 가족 생일 케이크.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요. 엄마가 평생 만들고 싶었던 그 케이크.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면 돼요. 그날 수진이는 처음으로
레시피 노트를 제대로 펼쳐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만들어 온 음식들을 봤습니다. 엄마, 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싶어서 적어뒀어. 엄마, 수진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가족 생일 케이크,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재료 목록.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왜 비어 있어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럼 이제 만들어 봐요. 우리 다 같이.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레시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정말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까?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케이크를 만들기로 한 날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엄마, 재료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레시피 노트를 보며 재료 목록을 적었습니다. 밀가루, 설탕, 계란, 버터, 생크림. 하나씩 체크하는 딸의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고마워. 이런 거 신경 써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수진이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빵에 대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오래전 배웠던 것들, 반죽 치대는 법, 오븐 온도 맞추는 법, 크림 휘핑하는 법. 기억날까? 아직 기억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마저도 잊어버린 건 아닐까? 밤마다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제가 적어둔 재료 목록을 외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가 몇 컵이었지? 다시 봤습니다. 2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맞다. 2컵?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밀가루가 몇 컵이었더라?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진이, 준혁이, 하은이, 그리고 남편까지. 엄마, 재료 다 샀어요. 수진이가 큰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케이크 만들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죠. 부엌 식탁 위에 재료들이 쏟아졌습니다. 밀가루, 설탕, 계란, 버터, 생크림, 바닐라, 에센스. 제 눈이 재료들을 훑었습니다. 익숙한 것들, 오래전 제가 다루던 것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 시작할까요? 하은이가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았습니다. 먼저 밀가루 2컵이요. 밀가루 2컵? 저는 밀가루 봉지를 열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량컵으로 밀가루를 떴습니다. 1컵, 2컵. 그런데 이게 맞나? 2컵이 맞나?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시 노트를 봤습니다. 분명 2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설탕이요. 설탕? 얼마나? 1컵이요. 설탕을 떴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설탕이 흘러 테이블 위에 쏟아졌습니다. 아,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하은이가 얼른 행주로 닦았습니다.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해요. 계속 진행했습니다. 계란을 깨고 버터를 녹이고
재료들을 섞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실수가 나왔습니다. 계란 껍질이 반죽에 들어갔고 버터는 너무 많이 녹여서 액체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았나? 아니면 저렇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반죽이 너무 질척한 것 같은데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밀가루를 더 넣어야 하나? 잘 모르겠는데 레시피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레시피를 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쓴 거지? 제 글씨인데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은이가 노트를 가져갔습니다. 반죽이 질척하면 밀가루를 조금씩 추가한다고 써 있어요. 아, 그래. 밀가루를 더 넣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넣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느낌으로 알았는데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븐에 넣어야죠? 오븐. 온도가 몇 도였지? 레시피에 180도라고 써 있어요. 180도. 오븐을 켰습니다. 온도를 맞췄습니다. 반죽을 오븐팬에 부었습니다. 자, 이제 30분 기다리면 돼요. 수진이가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엄마, 케이크 나오면 진짜 맛있겠다. 하은이의 아이들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만드시는 건데.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졌을까? 맛있을까? 30분이 지났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오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케이크가 이상했습니다. 가운데가 푹 꺼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오븐 온도를 잘못 맞춘 건가? 준혁이가 오븐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거 180도가 아니라 280도로 되어 있어요. 뭐? 온도를 잘못 맞추신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온도를 잘못 맞췄어? 분명히 180도라고 들었는데, 분명히 맞춘 줄 알았는데. 엄마,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돼요. 하은이가 위로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한 번 더 해봐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다니. 다시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했습니다. 온도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븐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오븐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습니다. 타지는 않았지만 덜 익었습니다. 가운데가 물렁물렁했습니다. 이것도 실패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한 번 더. 안 돼. 엄마, 안 돼. 나는 안 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천천히 해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넣었는지, 어떻게 섞었는지 내가 정말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며칠인지 몰랐습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 또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큰딸을 부르는데 막내딸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니, 하은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아니.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에요. 아, 수진이.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왔는데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패닉이 왔습니다. 저기, 누군가를 불러야 하는데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 하지만 뭘 하던 중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엄마, 누군가의 비명소리. 엄마, 불 켜놓고 왜 이러고 계세요? 하은이었습니다. 딸이 급히 들어와서 불을 껐습니다. 물이 거의 다 증발할 뻔했어요. 냄비가 탈 뻔했다고요. 나는, 엄마, 뭐 하시려던 거였어요? 몰라. 기억이 안 나. 하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저 기억나세요? 너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알아. 하지만 이름이. 엄마, 저 하은이에요. 막내딸 하은이. 그제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 하은이. 미안해. 딸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약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할까? 네, 엄마. 이러다가 큰일 나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오늘 또 불 켜놓고 잊어버리셨대. 하은이의 목소리. 그게 벌써 몇 번째야. 수진이의 목소리. 이러다가 정말 큰 사고 나겠어. 준혁이의 목소리. 우리가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 침묵. 그리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언니.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 하은아, 나도 싫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도 애들 셋 키우느라 바쁘고 나도 일해야 하고 오빠도 취업 준비해야 하잖아. 아빠 혼자서 엄마 돌보시기 힘들어. 그래도 요양원 가시면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줘. 약도 제때 드시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어. 언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오빠까지. 하은아, 나도 엄마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일하러 간 사이에
엄마가 사고라도 당하시면? 하은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더 잘 돌봐드려야지. 요양원이 엄마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짐이 되어버린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깨끗한 건물 사진, 웃고 있는 노인들, 친절해 보이는 간호사들.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수진이가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로 가는구나.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시면 더 안전하게. 수진아. 네. 나를 버리는 거니?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나를 버리는 거잖아. 어머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다만 어머니를 더 잘 돌보고 싶어서. 거짓말. 어머니, 너희들은 나를 짐으로 생각하잖아. 귀찮아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정말로.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왜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우리 가족 생일 케이크. 여전히 비어있는 레시피. 나는 이걸 완성하지 못하는구나. 눈물이 노트 위에 떨어졌습니다. 내 마지막 꿈도 이루지 못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입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약, 레시피 노트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기억하고 싶을 때를 위해. 엄마, 이것도 가져가실 거예요? 하은이가 제과점 앞에서 찍은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응, 그것도 가져갈게. 엄마. 하은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하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빠도. 수진이와 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케이크 만들어요. 케이크? 네. 마지막 레시피 완성해야죠. 하지만 나는 실패했잖아. 괜찮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줄게요.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만들어요.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요양원 가시기 전에 우리 꼭 이거 완성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꿈 이뤄드리고 싶어요. 부엌으로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수진이, 준혁이, 하은이, 남편, 그리고 저까지. 자, 시작할까요? 하은이가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 먼저 뭘 해야 해요? 먼저 밀가루를.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기억이.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생각해봐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오래전 제과점에서 일하던 시절 사장님이 가르쳐 주시던 것. 밀가루를 체에 쳐서 공기를 넣어야 해. 맞아요. 그거예요.
하은이가 밀가루를 체에 쳤습니다. 이렇게요? 응, 그렇게. 하나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설탕을 넣고, 계란을 넣고, 몇 개요? 3개. 아니 4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레시피에는 3개라고 나와 있어요. 아, 3개. 준혁이가 계란을 깼습니다. 이번에는 껍질이 안 들어갔습니다. 잘했다, 준혁아.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버터를 녹여야 해요. 버터는 몇 그램이에요? 100g. 이번에는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버터를 달궜습니다. 이번에는 적당히 녹였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완벽해요, 여보. 재료들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을 수진이가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저어요. 딸의 손과 제 손이 함께 거품기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네, 엄마. 준혁이도 옆에서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이 정도요? 응, 좀 더. 하은이가 바닐라 에센스를 떨어뜨렸습니다. 향이 정말 좋다. 그치? 케이크의 핵심이야.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요. 하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오븐 온도 확인해야죠. 수진이가 오븐을 켰습니다. 180도. 맞죠, 엄마? 응, 180도.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2번, 3번. 반죽을 팬에 부었습니다. 자, 넣을게요. 오븐 안으로 팬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30분 기다리는 거죠? 응.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냄새 좀 맡아봐요. 완전 맛있겠는데? 하은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정말 그러네. 그 냄새. 오래전 제과점에서 맡던 그 냄새. 갓 구운 빵의 냄새.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 냄새를 다시 맡게 되다니. 30분이 되었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가 오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와,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케이크가 황금빛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가운데도 푹 꺼지지 않았고 가장자리도 타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공이에요. 하은이가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말 성공한 거야? 네, 완벽해요.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향기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다음에는 크림 바르는 거죠? 응. 케이크가 식는 동안 생크림을 휘핑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수진이가 거품기를 잡고 제가 그 손을 잡고 함께 저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됐어요? 크림이 뾰족하게 봉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해. 드디어 케이크에 크림을 바를 시간. 엄마, 어떻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걱으로 펴 바르는 거야.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 몸에 배어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크림을 펴발랐습니다. 우와, 엄마 정말 잘하시네요. 손이 기억하나 봐. 가족들도 함께 발랐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케이크가 하얀 크림으로 덮였습니다. 이제 뭘 하죠? 과일을, 딸기를.
하은이가 준비해온 딸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응, 예쁘게. 딸기가 케이크 위에 올라갔습니다. 빨간 딸기, 하얀 크림, 황금빛 케이크. 아름다웠습니다. 다 됐어요.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일 케이크. 제가 평생 만들고 싶었던 그 케이크. 엄마, 정말 예쁘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있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었어요. 케이크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5개. 우리 가족 5명을 위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자, 노래 부를까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생일 케이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케이크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소원? 네. 촛불 끄기 전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 무엇을 빌어야 할까?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 순간을, 이 기억만은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후 마이너스 5개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부드럽게 들어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 조각씩 접시에 담았습니다. 자, 다들 먹어봐요. 포크를 들었습니다. 케이크 한 입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케이크에 담긴 사랑이었습니다. 제 사랑, 가족들의 사랑,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 맛있어요, 엄마. 진짜 최고예요. 어머니, 제과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평생 지어본 적 없는 환한 미소. 나는 해냈어. 내 꿈을 이뤘어. 그때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준혁아? 요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엄마를 모실게요. 집에서.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교대로 엄마 돌봐드릴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바쁘잖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하은이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정 조정해서 돌아가면서 엄마 옆에 있을게요. 너희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끝까지. 하지만 나는 짐이 될 텐데. 짐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영원히. 엄마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 위에 사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엄마 위에 살 차례예요. 모두가 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손들이 저를 감쌌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 고마워요. 엄마 최고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너희들.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말.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우리도요, 엄마.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농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레시피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가족 생일 케이크. 그 밑에 적혀있던 빈 공간.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밀가루 2컵, 설탕 1컵,
계란 3개, 버터 100지, 생크림 200ml, 바닐라, 에센스 1작은술, 180도 오븐에서 30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료는 따로 있다. 가족의 사랑,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 이것만 있다면 어떤 케이크도 완벽해진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마지막 레시피.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레시피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고마워. 이런 가족을 주셔서. 비록 기억은 사라지겠지만, 비록 언젠가는 그들의 얼굴도 잊어버리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랑만큼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가 많아졌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옆에 누가 자고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여보, 일어나셨소? 남편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요. 민호요. 당신 남편. 아, 남편. 그제야 기억이 희미하게 돌아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 앉았는데 누가 만든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젊은 여자가 말합니다. 친절해 보입니다. 당신은? 저요, 하은이요. 막내딸. 딸. 내가 딸이 있었나? 여자의 눈에 슬픔이 스칩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네, 엄마. 셋이나 있어요. 저랑 언니, 오빠. 그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왠지 따뜻한 기분이 듭니다. 밥을 먹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있습니다. 이국. 맛있네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 엄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로요. 내가 가르쳐 줬다고? 네. 엄마의 레시피 노트 보고 만들었어요. 여자가 낡은 공책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죠? 엄마가 평생 적어오신 요리 노트예요. 공책을 펼쳐봅니다. 빼곡한 글씨, 낯익은 듯 하면서도 낯선 글씨. 이게 내 글씨인가? 네, 엄마. 신기합니다. 내가 이런 걸 썼다니. 토요일입니다.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 여자가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당신은? 저 수진이에요. 큰딸, 큰딸. 옆에 젊은 남자도 있습니다. 엄마, 저도 왔어요. 준혁이요. 준혁이. 이름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엄마, 오늘 같이 요리할 거예요. 요리? 네. 엄마 잡채 만들 거예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면, 야채, 고기. 이걸로 뭘 만드는 거죠? 잡채요, 엄마. 엄마가 제일 잘 만들던 거예요. 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료를 보니 손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엄마, 먼저 당면을 삶아야 해요. 당면, 물을 끓입니다. 당면을 넣습니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행동. 잘하시네요, 엄마. 젊은 여자가 칭찬합니다. 당신은 누구죠? 하은이요, 엄마. 막내딸. 아, 막내딸. 계속 잊어버립니다. 방금 들었는데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채를 볶습니다. 손이 기억합니다. 머리는 잊어버려도 손은 기억합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직도 이렇게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엄마 손은 마법의 손이에요. 모두가 함께 요리를 합니다.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엄마, 같이 먹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잡채를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랑 같이요. 내가 만들었다고? 네. 신기합니다. 이런 음식을 내가 만들 수 있다니. 식사를 하는 동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웃고 떠듭니다.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함께 있으니 행복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장 입은 여자가 말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 베이커리 오픈해요. 베이커리? 네. 제가 빵집 차렸어요. 어머니 꿈이었잖아요. 내 꿈? 네. 어머니가 제빵사 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뤄드리려고요. 여자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예쁜 가게 사진. 이게 제 빵집이에요. 이름은 엄마의 레시피예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지? 엄마 감동하셨나 봐요. 여자가 제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꿈을 꾸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그 모습 보고 제가 배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이 따뜻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조심히 가세요. 손을 흔듭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당신 남편이요. 민호. 남편. 남자가 제 손을 잡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았소. 그렇게 오래? 그렇소. 당신 덕분에 행복했소.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고맙소, 여보. 사랑하오. 나도 당신을.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 할머니. 아이 하나가 제 무릎에 안겼습니다. 너는 누구니? 저요. 지우예요. 할머니 손녀. 손녀? 네. 할머니, 오늘 뭐 만들어줄 거예요? 내가 뭘 만들 수 있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말합니다. 엄마, 호떡 만들까요? 지우가 할머니 호떡 너무 좋아하거든요. 호떡? 만들 수 있을까? 엄마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봐요. 부엌에 갔습니다. 밀가루, 설탕, 이스트. 이걸로 뭘 만들죠? 호떡이요, 엄마. 반죽부터 해야 해요. 손이 움직입니다. 밀가루를 만지니 기분이 좋습니다. 보들보들한 감촉. 반죽을 치댑니다. 엄마 잘하시네요. 역시. 그런가? 아이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할머니, 저도 할래요. 그래, 같이 하자. 아이의 작은 손과 제 손이 함께 반죽을 만집니다. 할머니, 이거 재밌어요. 그렇구나. 아이가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좋습니다. 호떡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아이가 호떡을 먹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내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줬구나. 어느 날 아침입니다. 식탁에 낡은 공책이 놓여 있습니다. 펼쳐봅니다. 빼곡한 글씨, 음식 이름들,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
준혁이 생일 미역국, 민호 아빠 해장국, 하은이 도시락 반찬. 마지막 페이지. 우리 가족 생일 케이크. 그 밑에 적힌 글. 2025년 11월.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마지막 레시피.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눈물이 납니다. 이게 내가 쓴 거야? 네, 엄마. 옆에 여자가 있습니다. 엄마가 평생 적어오신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노트예요. 내 사랑? 네. 엄마는 평생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이 음식들로요. 노트를 가슴에 안습니다.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게 소중하다는 건 알 것 같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의 이름도 얼굴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식 냄새는 기억합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오븐에서 나오는 빵 냄새. 그 냄새들을 맡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 이 냄새. 좋아.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엄마, 어머니, 할머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 거예요? 한 여자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랑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엄마 손맛. 절대 안 잊을게요. 손맛? 네.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 우리가 이어갈게요. 다른 여자도 말합니다. 어머니, 제 빵집에서 어머니 레시피로 빵 만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남자도 말합니다. 엄마, 저도 요즘 요리 잘해요. 와이프한테 해줘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로요. 잘했네. 눈이 감깁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나는 사랑받았구나. 비록 기억은 사라졌지만, 비록 이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은 남아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 5년 후 하은의 집 부엌. 벽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낡은 레시피 노트를 액자에 넣은 것입니다. 지우야, 오늘 할머니 잡채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와, 좋아요, 엄마. 하은이 딸 지우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단다. 당면을 먼저 삶고. 할머니, 저 기억나요. 호떡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 맞아. 할머니가 너 엄청 예뻐하셨지.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계셔. 우리가 할머니 음식 만들 때마다 할머니가 함께 하시는 거야.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맛봐봐. 맛있어요. 그치? 이게 할머니 손맛이야. 이제 너도 배웠으니까 나중에 내 아이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수진의 베이커리 엄마의 레시피. 가게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20대 엄마가 제과점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옵니다. 여기 케이크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레시피로 만들어요. 그래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수진이 미소 짓습니다. 사랑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 음식에는 사랑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준혁의 집.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오빠, 오늘 뭐해요? 아내가 묻습니다. 미역국. 엄마가 내 생일 때마다 끓여주시던 거. 오빠가 요리하는 거 보면 신기해. 예전에는 라면도 못 끓였잖아.
엄마가 가르쳐 주셨으니까. 엄마 덕분에 나도 이제 남편답게 살아. 미역국을 끓이며 준혁은 엄마를 떠올립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고 있어요. 민호의 집, 혼자 사는 집, 텅 비었지만 따뜻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없어도 혼자서 식사를 차립니다. 여보, 오늘도 잘 먹었소? 빈자리를 보며 혼잣말합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소. 맛있소.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웠소, 여보. 평생 날 위해 살아줘서. 식탁 위에 레시피 노트 4본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 가진 것입니다. 원본은 수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 잊지 않을게요.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진, 준혁, 하은, 그리고 손주들까지. 자, 오늘은 할머니 생일이니까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잡채 만들 거야. 와, 아이들이 신나합니다. 모두가 부엌에 모여 함께 요리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어. 할머니는 요리 잘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하셨지.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습니다. 빈자리 하나. 그곳에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엄마, 잘 드세요. 수진이 사진을 향해 말합니다. 어머니, 맛있게 만들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닙니다. 엄마는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은이 말합니다. 우리가 엄마 음식 만들 때마다 엄마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아. 엄마의 손맛은 계속되고 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대손손 이어가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요. 수진이 말합니다. 손주 중 하나가 묻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행복하실까요? 민호가 대답합니다. 그럼 행복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할머니 생각하고 할머니 음식 만들고 있으니까.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이 사진을 향해 외칩니다. 그 순간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한다, 얘들아. 에필로그.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레시피 노트에, 음식에,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속에. 엄마가 평생 만들어 온 음식들은 이제 자식들이, 손주들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갑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잡채, 그리고 가족 생일 케이크. 하나하나가 엄마의 사랑입니다. 비록 엄마는 마지막에 가족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은 엄마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음식을 통해, 사랑을 통해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엄마의 손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